안녕하십니까. 10월 22일 금요일 박문서의 뉴스 대장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석열 전 총장이 전두환 발언 후폭풍이 거세지자 비판을 수용하겠다면서 유감을 표했습니다. 자, 오늘도 뭐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전두환 대통령, 전두환 씨죠. 대통령 이제 그 예우가 이제 박탈당했기 때문에 전두환 씨 발언하고 나서 이제 그 오늘 갑자기 SNS에 본인의 SNS에 개하고 사과를 올렸어요. 일명 개사과. 이게 뭔지 참 되게 의아해하더라고요. 지금 전두환 씨 관련해서 얘기가 나오고 그거에 뭐 사과를 잠깐 한 다음에 그다음 갑자기 SNS에 또 개하고 사과 사진을 올렸는데 이게 실무자의 또 실수라고 또 사과를 또 했어요. 또 해명을 또 했습니다. 어떤 의도로 이렇게 올린지 모르겠는데요. 윤석열 캠프에서 이날 입장문을 좀 발표를 했습니다. 오늘 토리 인스타 계정은 평소 의인화해서 반어적으로 표현하는 교통수단으로 활용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실무자가 가볍게 생각을 해서 사진을 게재한 거다. 실수를 인정하고 바로 내렸다라고 또 이렇게 또 얘기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캠프에서는 인스타 게시물 하나하나 신중하게 게시하겠다. 아울러 시스템을 재정비하겠다. 논란을 일으킨 점 깊이 반성하고 사과드린다라고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계속 사과하고 있네요. 그래서 사과를 올린 것 같아요. 사과를 하면 되지 사과 사진을 굳이 올렸을까? 라고 또 생각이 듭니다. 뭐 간단하게 또 이거 관련해서 오늘 또 MBS 저기 그 여론조사 기관이죠. NBS, 저희는 MBS고요. 그래서 올린 저기 여론조사 기관 올리다 보니까 윤석열, 이재명,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또 앞선 것들 볼 수 있었고, 그리고 또 홍준표, 이재명, 또 홍준표 후보가 또 앞서는 거 볼 수 있었고, 이게 보수 반면에 뭐 여론조사 기관에 또 이제 뭐 약간 그 지지 세력들 그러니까 항상 보수하고 이게 반대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수파 진영, 뭐 대표적으로 SBS 같은 경우도 그렇고, 뭐 KBS는 약간 뭐 다른 거겠죠. 이게 틀린 것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 정의당의 심상정 의원과 또 안철수 국민의당 지지도가 아직 한 자릿수지만 그래도 나름 6% 7%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게 지금 여당과 야당 뭐 박빙이긴 한데 지금 제3당이죠. 정의당, 국민의당 여기 지지율 따라서 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지금 심상정 전 대표 의원은 자기 끝까지 완주하겠다는 입장인 거고, 반면에 전문가들 의견에 의하면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아마 단일화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단일화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단일화 될 가능성이 큰 게 지금 여론인데 만약 단일화 된다고 하게 되면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거거든요. 국민의힘 쪽이나 이런 쪽에서 만약에 뭐 심상정 의원이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근데 본인은 끝까지 완주하겠다고 얘기했어요. 만약에 심상정 의원이 뭐 민주당 쪽으로 단일화하게 되면 이제 민주당이 또 올라갈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아직 모르는 것 같아요. 지금 뭐 여론조사 오차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거의 오차 범위 내가 뭐 2% 3% 내에 있기 때문에 박빙이다라는 거는 당연한 사실인 거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도 뭐 이따가 또 말씀드릴 거니까 오늘 또 5시 반에 7시 30분에 YTN에서 맞짱 토론, 마스 토론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국민의힘에서 이제 4명 4강 구도에서 오늘 지난번에 홍준표, 윤석열 했었는데 오늘은 홍준표, 원희룡 그리고 유승민과 함께 윤석열 이렇게 또 가게 되었거든요. 지금 유승민 후보하고 윤석열 후보하고 되게 박빙이에요. 어제 지난번 토론 때도 유승민 후보가 윤석열 후보한테 실력이 많이 느신 것 같다. 토론회 때 발언한 게 많이 느신 것 같다. 얘기하니까 또 윤석열 후보가 그렇게 저를 만들어주시지 않았겠냐. 이렇게 얘기를 또 받아치는 것들 보게 되면, 근데 그 사실인 것 같아요. 윤석열 후보가 이렇게 공부하고 하는 것들, 발언하는 것들이 있어서 많이 는 것들이 유승민 후보가 많이 저격을 많이 했었거든요. 공격 많이 하니까 공격 받는 입장에서도 준비를 많이 해야 되고, 말 실수나 이런 것들 또 조심스럽고 하는 것도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뭐 이 정도로 해서 뭐 첫 번째 시선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두 번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이낙연 전 대표가 어제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그저께 통화를 했죠. 오늘 22일이니까 20일 날 통화를 했다고 합니다. 정권 재창출에 대한 논의를 나눈 것으로 확인됐어요. 이낙연 전 대표 측은 어제 점심시간쯤에 이 전 대표와 이재명 지사가 한 차례 전화 통화를 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낙연 전 지사 후보 전 지사께서는 전 의원께서는 이제 이정표 없는 여행을 하고 계십니다. 뭐 경기도, 뭐 강원도 이렇게 갔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첫 번째 성인이 된 이후에 와이프와 처음으로 가는 여행이라고 합니다. 그동안에 그러니까 30대, 40대, 이렇게 50대 이 길을 계속 정치 생활을 하느라고 뭐 중진 국회의원에다 전남지사 2번에다 이렇게 뭐 총리까지 뭐 아마 엄청 바쁘셨을 거예요. 그래서 한 번도 가족 여행을 안 갔다고 해요. 그래서 이번에 특별히 이제 와이프와 같이 한번 이정표 없는, 계획이 없는, 그러니까 경선 떨어지고 나서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쭉 가다가 갑자기 오늘 또 기사가 또 나오기 시작합니다. 얼마 안 됐어요. 나오기 시작하는데 침묵을 깨고 또 나옵니다. 여러분 그것도 말씀해드릴게요. 이낙연 전 대표가 자신의 SNS에 윤석열 씨의 실체와 대한민국의 위기라는 글을 올렸어요. 얼마 안 됐습니다. 올린지. 자, 저는 민주당 후보 경선 이후 최대한 조용히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씨 언동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동안 저는 윤석열 씨의 실언과 망발을 여러 차례 비판한 바 있습니다. 그래도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특히 전두환 씨를 옹호한 그의 망발은 바닥을 알 수 없는 그의 무지와 저급한 역사인식을 적나라하게 드러냈습니다. 사과 요구가 빗발치는데 사진을 SNS에 올린 그의 처사는 국민을 향한 조롱인지 세상에 대한 무감각인지 어이가 없습니다. 윤 씨는 이미 대선 주자의 자격을 잃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국가 최고 책임자가 되겠다고 행세하는 현실은 대한민국의 위기를 예고합니다. 거듭 요구합니다. 윤석열 씨는 광주와 전두환 독재 희생자들께 머리 숙여 사죄하고 대선 주자 행세를 그만두십시오라고 또 이렇게 달고 있습니다. 좀 재밌었어요. 개하고 사과를 올린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궁금했었고, 거듭 이렇게 아마 그래도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지도가 안 빠진다는 것은 그만큼 인기가 있다는 거거든요. 뭐 광주 가서 전두환 대통령 응원하고 오늘도 저기 뭐 이재명 지사는 또 광주 가서 또 얘기하더라고요. 광주가 자신을 이렇게 정치인을 키워주고 자신이 이렇게 대선 후보까지 만들어준 곳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 뭐 광주 가서 뭐 윤석열 후보는 광주에 그래도 전두환 씨가 전두환 전 대통령이 잘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 뭐 이렇게 또 여야 정치 공방까지 오고 있는데요. 아무튼 이 관련해서 윤석열 오늘 또 후보 맞짱 토론, 맞수 토론 아마 좀 되게 재밌게 보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다음 소식 맞짱 토론, 맞수 토론 얘기하는 건데요. 이거는 관련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아까 많이 언급했기 때문에. 자, 그다음에 네 번째, 자 유동규 씨가 이제 기소가 됐어요. 기소된 내용이 좀 재밌더라고요. 한번 제가 좀 얘기할 건데요. 자,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이 꾸려진 22일 만에 이러니 첫 기소라는 점에서 성과가 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자, 한번 볼게요. 결국 그 핵심 쟁점이죠. 배임이 빠졌더라고요. 배임. 작은 배임한 거 빼고 뇌물 혐의만 적용했다는 겁니다. 자, 한번 볼게요.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이 어젯밤에 깊이 유동규 전 본부장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구속 상태였었죠. 그동안에 이제 1심으로 넘겼다는 겁니다. 지난달 이제 수사팀이 꾸리고 본격 수사를 착수한 지 22일 만이고요. 유 전 본부장을 체포한 지 20일 만에 핵심 피의자를 처음으로 기소했습니다. 그런데 구속 영장이 담았던 가장 중요한 혐의니까 화천대유 관계사와 수천 원의 개발 이익을 몰아주고 성남시 막대한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는 공소사실에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성남시에 이런 손해를 끼친
배임은 빠졌다는 겁니다. 뇌물 혐의만 적용했다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지금 가짜 수천억의 이익을 봤다는 거 아닙니까? 뭐 2천만 원 투자하고 뭐 5천억 이게 받은 사람도 얘기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뭐 민간업자들이 엄청나게 지금 수익 엄청나게 이득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저께 4명 인물인 거죠. 4명 인물, 미국에서 기욱한 남욱 변호사, 그리고 정영학 회계사, 그리고 최대 주주 회장 김만배 회장, 그리고 유동규 씨 4명에서 이제 4대 이제 4명이 모아놓고 얘기를 했어요. 결국 이제 남욱 변호사는 그분 얘기했었잖아요. 우리가 그분이 대체 누구냐, 지시한 사람이 누구냐. 근데 그분을 김만배 씨로 얘기하더라고요. 김만배 회장. 그분은 또 이재명 지사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감이 이제 월요일 수요일날 이번 주에 했었고, 야당 국민의힘 쪽에서는 그분이 이재명이다 얘기하는 건데 결국 이재명이다, 이제 결국 4명에서 이제 얘기하는 한바 이재명이 아니다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약간 국감을 얘기해보자면, 국감 결국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제 거의 얘기가 없었어요. 거의 뭐 조폭 얘기, 근데 이것도 사실 아닌 걸 밝혀졌고, 뭐 어제 그저 얘기했던 그 김은혜 의원이 그나마 좀 얘기했었는데, 1차 국감과 2차 국감에서는 또 그나마 또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그나마 뭐 이재명 지사를 향해서 열심히 공격을 하면서 나름 약간 이재명 지사가 좀 놀랄 정도로 당황할 수 있을 정도로 공격을 좀 했던 걸로 좀 기억하고 있고, 아마 그래도 이번에 뭐니뭐니 국감에서는 이 대장동 우리 이재명 국감에서는 조홍천 의원이 좀 재밌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조홍천 의원 뭐 방송을 보니까 그래도 뭐 이렇게 강하게 손가락질하면서 얘기하면서 왜 국민의힘 쪽에서 왜 조홍천이 왜 손가락질 이렇게 버릇없이 하느냐라고 또 소리 질렀더니, 그럼 손가락질 하지 발가락질 하냐고 이런 얘기 좀 이슈 받았고, 좀 국민들이 좀 재미있었다 이런 얘기들 좀 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유동규 드디어 이제 법정 넘어졌기 때문에 아마 조금 더 수사 진도가 좀 빠르다라고 얘기할 수 있었고요. 이게 아마 이게 넘어갔으니까 아마 늦어도 한 2달 안에는 1심이 나오겠죠. 나오게 되면 이제 이거 관련해서 아마 분명히 1심에서 처벌에 나올 거고요. 아마 무죄는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수사 계속 받고 있는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그리고 김만배 회장까지 아마 유죄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이게 가장 큰 거는 왜 민간업자들이 이렇게 큰 수혜를 받냐, 이런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금 특혜 관련해서 몸통 그분이 누구냐, 그걸 좀 밝혀져야 된다는 거죠. 지금 여태까지 지금 4명이 얘기했던 것, 특히 남욱 변호사가 얘기한 거는 이재명 지사는 그분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재명 지사 관련해서는 아마 나올 게 이제 없을 것 같고요. 이제 이쪽 가장 큰 수혜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해야 되는 것들, 나머지 3명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나올까에 대한 것들이 가장 큰 관심사가 되겠습니다. 자, 이상 대장 시선이었습니다.